이번 주 그곳에 가고 싶다 해서 선정한 기업은 코레일인데요. 코레일 하면은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 순위 상위권에 늘 속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쌤?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일단 입소문도 사실 큽니다. 왜냐하면은 취업을 조금이라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취업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네. 하셔도 높은 경쟁률의 코레일 채용, 어... 인기의 요인은 아니면 뭐 인기 선호도 공기업 이런 네네. 부분에 꼭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입니다. 예.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서류 전형이 적부, 그러니까 제출 자격에서 큰 결격 사유만 없다면 충분히 필기 시험까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취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건 특히 공기업을 처음 접근을 하고 지원하시려는 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희소식을 안겨줄 수 있고 일단 필기 시험까지 가본다는 것도 충분한 기회니까요. 그리고 필기 시험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으신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면접 전형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 역할이다 보니까 인기가 좀 많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신입사원 초봉의 경우는 여타 공공기관과 큰 차이는 없이 연봉 3,400만 원 수준, 3,400만 원대 안팎의 신입 초봉을 받지만 평균 임직원 전체 연봉의 평균으로 치면 6,600만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적절한 임금 수준과 근무 조건에서의 뭐 큰 불리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 활동을 코레일의 구성원으로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한마디로 적절한 공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한국철도공사 모두 핸드폰에 이제 코레일 앱 하나 정도는 다들 갖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저도 원래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용할 일이 없어서 예, 이용해달라고 알림, 업데이트 이렇게 뜨긴 하는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네. 어플 하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신경 써줄 만큼 안전하고 편안한 기차 여행을 기쁨으로 선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 철도 안전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기관의 모습인데요. 국민의 안전, 생명을 공공철도의 영역 내에서 잘 지켜나가겠다는 회사의 사업 목표와 노력들이 이어지는 기업입니다. 사람이 중시되는 철도 운영 기업, 철도 운송을 위한 다양한 여객 사업과 광역 철도 사업, 종합 물류 사업, 시설 유지 보수, 복합 역사 개발 등 공공철도 운송 개발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다양성을 갖춘 공공기관 사업의 아주 적합한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공식적인 법인명이 이제 한국철도공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편의상 철도공사나 코레일이라고 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뭐 틀린 말들은 아니니까 편의상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당 회사에 대한 명칭을 불러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본사는 대전 동구 중앙로 240번지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네, 아마 이렇게 본사 주소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신 이유는 본사가 대전에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지금 보면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공기업도 그렇겠지만 더더욱 우리 국민들에게 가까운 또 우리 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코레일이 언제 시작해서 어떤 변화를 이루어왔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죠. 예, 사실 이런 기관의 역사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서류 전형에 쓸 이야기거리를 확보하고자 찾아보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경우는요, 기업 자체를 이해하고 공공기관의 성격을 잘 이해하면서 접근하자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 오해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899년 서북철도국의 어떤 그 개설을 시작으로요. 1948년 해방 이후에 교통부, 64년 철도청으로 개편되고 2005년도에 공사체계를 갖추면서 본격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레일의 모습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 시설 보유와 건설 부문에 대한 건 한국철도도시공단으로 분할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철도공사는 국유철도의 여객 화물 부문의 영업과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10여 년 이상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 이슈가 워낙 많은 기관이기도 합니다. 워낙 우리의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는 역할들을 해왔던 기관이기 때문이죠.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다양한 경영 이슈들이 있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9월 21일의 경우는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철도에 대한 수요 감소에 따라서 운영을 좀 긴축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역본부를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를 했고요. 차량 정비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등의 어떤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9월 12일의 경우는 수인선, 그러니까 수원역에서 인천역 전 구간을 개통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작년도 9월까지의 기점으로 해서 천천히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8월 18일에는 코레일톡 승무원 호출 서비스,
제가 이거 작년에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기차를 타신 승객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데 예. 주변 분들이 다 이 호출 서비스를 이용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승무원분께서 한 2분 만에 바로 등장을 하신 제가 예. 직접 겪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였다. 이렇게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는 기관들의 특징은 그냥 하던 일을 잘 이어오고 하던 사업을 잘 이어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끊임없이 개선을 하고 보다 더 나은 운영, 보다 더 나은 사업과 성과를 위해서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업의 특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자를 연결하고 한국의 성장을 공공철도의 역할 내에서 이끌어오고 있다는 기관의 역할 충실히 하고 있는 믿음직한 우리의 공공기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공공기관을 분석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죠. 설립 목적이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철도공사법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철도공사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 산업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이러한 설립 목적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것을 필두로 볼 때 해당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코레일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설립 목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필요에 의해서 정해졌다라고 쫄딱하게 보시기보단 결국 해당 기관의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이러한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지어지고 있고 구성원이 될 여러분들일수록 이러한 내용들까지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는 노력 필요하겠습니다. 예. 경영 가치 체계는 또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이나 네. 경영 가치 체계나 목표들을 이해를 하고 접근하신다면 추후에 면접 전형 등에서 혹은 뭐 체험형 인턴 등을 통해서 또 필기 시험을 높게 받으신 분들에게 또 근무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근무 기회가 쌓게 되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근무 경험을 쌓고 스펙을 쌓는다기보단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서 좀 좋은 어떤 경력이자 스펙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예. 신입 채용이든 뭐 체험형 인턴으로서의 채용이든 회사의 구성원이 됐다라는 마음은 매한가지일 겁니다. 그 구성원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 해당 기업이 어떠한 사업의 방향과 목적들을 구성원들에게 잘 알리고 보여주고 있는지 준비된 화면과 함께 내용들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가치체계에서는 꼭 들어가는 미션과 비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 세상, 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 예.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철도공사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비전은요, 대한민국의 내일 국민의 코레일입니다. 결국 이러한 비전을 잘 실천하기 위해선 미션의 차원인 사람, 세상, 미래를 잇는 철도 사업을 잘 해야만 대한민국의 내일이 있겠다라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 고객 소통의 핵심 가치들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당연히 철도 사업이다 보니까 안전을 무시할 수는 없는 요소겠죠. 그래서 안전을 가장 위에 올려져 있는 요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 안전과 안전 역량. 그래서 고객을 대고객 대상으로 철저한 철도 서비스들이 안전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안전의 역량을 쌓기 위해서 각 직군 분야마다 각자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안전이 잘 지켜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고객 만족과 직원 행복의 가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큰 클레임이 없이 고객들이 만족하시고 다양한 철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 일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만족도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직원 행복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주어진 일을 시키는 대로 한다기보단 기업과 사측과 그리고 구성원들의 노동 측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그런 안전한 그리고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소통을 잘 이루어내는 기관의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상의 세 가지 가치와 비전, 미션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안전한 철도, 편리한 철도, 국민의 철도, 미래의 철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지시고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면접 전형 같은 걸 가시게 될 때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개 기관으로 내가 그냥 들어간다기보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일원이 될 예정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추후에라도 잘 기억하시고 상기해 주시고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살펴본 한국철도공사의 미션이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또 6대 전략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인지 좀 짚어주세요. 예, 6대 전략 목표라는 게 사실 어느 기관이나 대부분 뭐 3대 목표, 네. 5대 목표, 뭐 10대 목표 뭐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접근이 아니고요. 해당 사업이 과거형이든 현재형이든 미래형이든 특히 이 미래형적인 사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들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때 철도 사업이 안정화되고 코레일의 발전이 이어질 수 있는 거겠죠.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함께 회사가 발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시 준비된 화면의 내용 통해서 6대 전략 목표와 세부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만나봐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스마트 철도 안전 그리고 철도 공공성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창한 단어는 둘째치더라도 스마트 철도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요소가 주먹구구식의 운영이 아니라 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재 변화되는 IT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제도 환경의 발전 속에서 철도 사업을 좀 안전성 있게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 목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철도의 공공성 강화. 마찬가지로 이 철도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지역과 특정한 어떤 사업체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온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로서 다양한 사업의 확장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치 중심의 고객 서비스, 지속 가능 경영 기반 구축, 미래 성장 동력, 기업 문화 혁신. 사실 이 네 가지의 경우는 여타 공공기관들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결국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깊이와 고민을 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일 겁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둘 다 고민하고 있는 코레일의 모습을 이 6대 전략 목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6대 전략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게 전략 과제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민안전 방역체계 고도화를 필두로 보편적인 서비스, 연계 교통 구축, 여객 운송 네트워크 최적화, 그리고 미래 핵심 기술 내재화까지 역시나 현재와 미래에 해당될 수 있는 6대 전략 목표의 각각의 목표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항들로 만나볼 수 있고요. 단순히 그냥 이건 이거고 난 내 할 일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기보단 각각의 부문마다 사무영업이면 사무영업, 운송이면 운송, 토목이면 토목 각 분야마다 각자에게 맡은 역할을 다 할 때 이러한 사업의 전략 목표들과 세부 사항들이 근거리 내에 혹은 가까운 미래에는 다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러한 목표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구성원들의 그 힘이 필요하잖아요. 네. 인재상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느 기업이나 인재상은 중요하죠. 예.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것만 잘 소화해도 충분한 인재인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명시하고 구성원들을 결집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인재상이라는 것에 주는 효과입니다. 사실 인재상이라는 게 실체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런 완벽한 사람이 어디 그렇죠. 있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구성원으로서의 완벽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사람들에게 좀 더 이러한 마인드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된 내용들이니까요. 세 가지의 인재상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인재상은 사람 지향 소통인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 코레일 내에서는 없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그 안에서 유기적인 소통, 상황과 목적에 맞는 소통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사고와 행동의 마인드가 열려있는 상태로 끊임없는 아주 끈끈한 협력을 이루어낼 줄 아는 그런 인재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만나볼 인재상의 조건은 고객 지향 전문인입니다.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 중에 고객들은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일반 철도 이용 고객을 필두로 유관 관계에서들 혹은 협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전문성을 갖춘 실력 있는 인재들에게 기회를 보다 더 많이 부여할 수 있고 믿음을 주고 보다 더 많은 어떤 사업의 성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 지향 전문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전문이 전문성을 말할 때의 전문인인 것입니다. 네. 미래 지향 혁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게 꼭 글로벌 진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속에서 코레일만의 절대적인 철도 사업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현재보다 미래에 좀 더 많은 가능성을 두고 적극적으로 자기 일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선호하겠다라는 회사 측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일단 소통에는 해당이 된다고 말을 당연히 하시겠죠? 전문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본인의 전문성 있는 인재의 모습을 코레일 내에서 펼쳐내겠다라는 점으로 본인의 어떤 취업의 어떤 의지와 지원을 한번 좀 다독여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코레일의 인재상을 살펴봤는데 이제 코레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제 채용이 진행될 때 보면 지금 현재 회사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레일과 관련된 최신 이슈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어떤 맥을 짚어주시는 진행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내용 봤을 때 빵 터지셨네요.
일단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아이고 요즘 사업이 어렵대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과 함께 이해를 좀 하신다면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도 같이 좀 조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의 의지도 한번 다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업의 성과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 40% 정도 승객 여객 이용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으로서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으로 육박을 했고 올해 1분기에만 3천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는 여러 기사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 위기 속에서도 강도 높은 어떤 절감과 효율을 위한 다양한 투지와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의 그 개선 추진과 함께 성장 동력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는 어떤 전환의 계기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능형 안전관리, 스마트 유지 보수, 언택트 서비스, 친환경 철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5대 핵심 분야를 정하고요. 디지털과 그린, 지역 균형의 분야를 나누어서 앞서 말씀드린 30가지의 과제들을 좀 구체화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들여서 2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한국철도공사의 힘을 통해 만들어내겠다라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한국철도형 데이터댐과 스마트 스테이션 구축과 같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기술 도입에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한국철도형 데이터댐 사업의 경우는 국민 어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 쌓인 역별 승하차 인원과 같은 승차 예매 정보와 같은 교통 정보 이렇게 이용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새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의 사업화를 돕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여객 관련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응용, 활용해 줄 안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까지 370억 원을 투자해서 천안 아산역 인근의 철도정보의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철도 전산센터가 오픈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스테이션과 같은 언택트 서비스, 그리고 지능형 CCTV를 한국철도 차원에서 지난해 주요 15개 역에 설치를 했다는 점들까지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서의 운영의 효율화와 전문성, 그리고 IT화 기술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 먹거리,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일자리 사업 보완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확장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나 어쨌든 사업의 성과가 코로나19 탓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한국철도공사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코레일의 따끈따끈한 이슈까지 짚어보고 왔는데요. 자, 이번에 2021년 하반기 신입 채용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 그 수시 채용들이 가뭄의 단비 같은 거였다면은 그래도 뭐 폭우까지는 아니어도 꽤 되는 양이거든요. 600명이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600명인데 잘 이렇게 찾아보면요. 네. 생각보다 좀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어. 왜냐하면 그 일반 전형이 이제 260명, 고졸 전형 180명, 보훈 추천 장애인 전형이 160명 선발입니다. 이렇게 다 합치면 이제 600명이고 아이고 많이 뽑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각각의 전형별로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지난 상반기와 비교해봐도 확실히 적은 인원의 채용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반 전형 260명의 채용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지난 상반기 때는 75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의 규모가 좀 줄어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채용 인원이 대폭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번 하반기 채용을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전형에 대한 안내들도 있겠지만 일반 전형 중심으로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 전형이 260명입니다. 그래도 260명이면 상당히 많은 취준생분들이 설레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직무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세요. 예, 뭐 채용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준비된 화면의 도표를 보시면 네. 생각이 조금 바뀌시게 될 겁니다. 왜 자꾸 암울하게 그러세요? 암울하진 않지만 준비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알 텐데요. 일단 전체 인원은 260명이지만 많은 경쟁이 몰리는 쪽이 사무 영업 부분입니다. 사무 영업 일반 부분의 수도권의 TO를 보십시오. 5분을 채용하고 있군요. 이것은 사실상 지난 상반기 때 지원자가 4만 명인 거 감안한다면 약 4만여 명 중에 5분이 뽑히는 규모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네. 대충 감이 오시죠? 네. 그리고 그 밖에 차량 전기 부분에 53분, 그리고 전기통신 부분에 51분의 채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채용의 규모가 많은 축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권역별 인재를 채용하는 각각의 TO들 면에선 전체 TO를 보면 와, 많이 뽑네 라고 느낌이 들겠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겠구나라는 점을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 상반기와 비교해봐도
경우도 아무래도 채용의 규모가 적어지겠죠. 적어진 만큼 보다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만이 이런 바늘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좋은 어떤 취업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뭐 차량, 토목 이런 쪽이 많고 맞아요. 뭐 사무영업, 인문계열 분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쪽인데 지역에서는 얼마 뽑지도 않네요. 굉장히 적어서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특정한 권역에 대한 부분들, 뭐 네. 이를테면 강원도는 한 분, 그렇다고 지원 아예 안 하는 분들은 또 없거든요. 일단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공공기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접근일 테니까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무영업 쪽의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일 같은데 생각보다 TO가 적다. 뭐 이런저런 네.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하는 업무를 우리가 들여다본다면요. 사무영업의 경우라고 한다면 역에서 매표와 안내, 열차 조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다양한 열차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일도 담당하고요. 경영과 영업 전략 기획, 자원을 효율적으로 방안을 하고 추후에 있을 해외 사업 진출까지 다양하게 고민하는 것이 사무 영업 직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직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 특히 인문상경계 분들의 많은 지원과 경쟁이 있겠죠. 사무 영업 수송 부문의 경우라고 한다면 역에서 열차 조성과 매표 안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물류, 화물 운송,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를 하는 부분들이고 사무 영업의 유사한 성격이지만 수송 부문에 특화가 되어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알면 알수록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지라 경쟁도 치열한 만큼 중요한 직무라는 것도 해서 좀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이런 분야의 채용의 주요 직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사무 영역은 조금 다소 아쉽지만 그나마 채용 인원이 많은 차량 분야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차량 분야의 경우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직무로 나뉘게 될 텐데요. 일단 차량이 있고 차량 기계직으로 나뉘게 됩니다. 차량 및 전기와 전자 기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철도 차량과 기계 설비의 유지 보수, 안전 관리와 사고 복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전기 파트의 일이고요. 기계 쪽의 경우라고 한다면 결국 철도 차량에 대한 정비와 각종 유지 보수와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동량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직군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상반기 때 많은 인원을 채용을 했음에도 하반기에 여타 다른 직무와 비교해 봐도 많은 인원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일반 전형을 통해서 채용이 되면은 어떤 조건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일반직, 뭐 기본직 이런 표현들과 함께 네. 대개 공공기관들은 사람을 이제 신입사원을 명칭을 하게 됩니다. 준비된 화면에서 코레일은 신입사원을 어떻게 분리우고 어떤 조건으로서 처우를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반직 6급이라는 표현 예상했던 대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신입사원의 연봉은 3,4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알리오 시스템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사업 공시에 따른 예산, 즉 신입사원 1인당 평균 임금의 예산으로서의 예상 수치입니다. 이보다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근무 형태는 배치 소속과 근무 환경에 따라 일근, 교번, 교대 근무를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교대 근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기준들은 입사 이후에 다양한 형태로서 알림 안내 받으시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채용 절차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서류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뭐 익히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서류 전형을 필두로 필기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의 형태로 이어진다는 점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실기 시험의 경우는요, 사무영업 수송 부문과 일반 공채 토목 일반, 고졸 전형과 토목 분야, 고졸 전형 내의 토목 분야에서 실기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이 토목 분야의 실기라는 것이 레일의 어떤 그 선로의 어떤 절손에 따르는 어떤 응급 조치에 대한 부분을 실습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뜻하고요. 사무영업 수송 부문의 경우도 이제 공기와 취급 어떤 뭐 입한 절차, 특정한 업무를 수송 업무를 관련해서 실기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조건들, 주어진 교재 내용에 맞게 잘 판단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실기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절차들이 있겠지만 이제 철도공사 적성검사 그리고 채용 신체 검사가 면접 전형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후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게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탈락하신 분들 중에 필기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신 순서대로 체험형 인터넷 기회가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예, 마치 패자부활전처럼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코레일이었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원서를 접수해서 목요일에 마감이네요. 지금 화수 목 3일 동안 봤는데요. 뭐 취업 마감 골든타임 시즌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뭐 저희 제목에 맞게 잘
이루어졌는데요. 그곳에 가고 싶으면서도 마감 임박이 된 상황이네요. 이게 화수목 3일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시간 계산을 해보면 48시간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좀 미루시거나 하면 곤란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입사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여타 연어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한 개 유형의 한 개 경쟁 직무에만, 즉 한 직무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다양한 지원 자격과 우대 사항들에 입각해서 특이 사항과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원하시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조건으로 시간이 좀 촉박한 게 다른 기관들과 차이점이 있다.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지원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지원 자격이랑 우대 사항도 확인해 보죠. 예, 뭐 근데 지원 자격이라고 할 그 내용들이 엄청 특별하거나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화면을 통해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그 학력이라든지 외국어,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이런 열린 채용의 취지를 잘 부합하여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철도 그 운전, 전동차 그리고 토목 장비와 관련해서는 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라든지 철도 차량 운전면허 등과 같은 것을 보유하신 분들께 기관사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보유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지원 자격의 조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대사항 부분에서도요,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그리고 각종 자격증 부분에선 필기 전형에 대한 가점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기술직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기술사와 기능장은 6점, 기사 자격은 4.5점, 그리고 산업기사는 3점, 기능사는 1.5점의 가산점이 있다는 것도 놓치지 말고 꼭 확보하셔서 기술직 지원에 큰 피해가 없고 오히려 좀 더 이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코레일 채용의 특징이 있다면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 해왔던 대로 아. 또 적부의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열린 공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지원을 한꺼번에 진행을 해야 된다. 기관에 대한 이해를 잘 할 때 좋은 결과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일부 순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